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음달입니다. 자, 일단은 진정이 필요한 월요일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후반에 미국 시장이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도 덩달아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이미 진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간 토요일에 미국 시장이 크게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시장도 금요일에 큰 하락이 있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파락으로 뚝 지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떨어지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하락을 좀 멈춰야 하는 이번 주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도 없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출이라든지 수익 전망 이런 펀더멘털에서는 크게 훼손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점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증시를 확인한 뒤에 좀 기분 안 좋은 주말을 보내실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 중에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달이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월에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 기존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등장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공략해볼 만한 업종 골라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올림픽 많이 보셨을 텐데 금메달 소식도 많았고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밤에 잠 못 이루시고 또 시원한 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힌트를 통해서 편의점주 한번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중동에서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운주나 석유, 유류 관련 종목들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흔들림이 지속되면서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보시죠. 마지막으로 주간증시원에서는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 자, 지난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이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럼 시장에 대비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 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주말 사이 미증시 또 다시 눌렸습니다. 좀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는데요. 7월 실업률마저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증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시간에서 20% 이상 하락하였던 인텔이 26% 하락하며 5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고 아마존이 예상보다 못한 실적을 내놓으며 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금융주도 급락하며 시장의 하락을 막지 못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미 연준이 9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올리며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0.5% 인하 확률이 71%까지 높게 반영됐고 12월까지 무려 1.25% 인하될 확률도 급증했는데요. 아래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 역시도 이러한 하락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5.8% 하락하며 사상 두 번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도 영향을 받으며 유로스탁스 50 지수가 2.6% 급락하는 흐름으로 글로벌 증시의 하락 동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주가 움직임 또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하락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급락 이후 약보합권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후 추가 하락이 진행될지 여부를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4년 만에 최낙폭을 기록하며 2,700선을 깨고 내려왔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외국인 기관발 매도 폭탄 속에 삼성전자가 4.2% 급락하며 2020년 이후 최낙폭을 기록하였고 SK하이닉스는 2011년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한 만큼 검은 금요일에 전방위적 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박제들이 겹치며 대외 이슈에 취약한 국내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미 기술주의 거품론과 함께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가운데 갑작스러운 중동발 전쟁 확전 분위기와 여기에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악재마저 국내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최대 관건은 주도주의 하락이 진정화될지 여부인데요. 아침부터 시장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전일 급락한 대형주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눌렸습니다. 오늘 시작을 할 때는 반대 매매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좀 보수적인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서 종목까지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이데일리의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그리고 이데일리 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쉬었죠? 주말 사이에 또 두 분이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오늘 개장 전에 봐야 할 이슈 먼저 신리섭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 전망치가 82로 집계된 가운데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고 편의점과 슈퍼마켓도 직전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에는 3분기 아이스크림, 음료, 주류 등이 잘 팔리는 성수기인데다가 파리 올림픽 특수까지 반영됐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TMF 사태가 전통 유통사들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통사들 드디어 반등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신리섭 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림픽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기분 좋게 해주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볼까요? 네, 그냥 휴가를 가서 올림픽을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낫죠. 최고인가요? 이미 제가 휴가를 가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네. 지금 도깨비 같은 날씨인데 오늘도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 예. 이게 문제가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 방금 밖에 천둥번개 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비가 왔나요? 잠깐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날씨예요.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천둥번개가 친다고요? 그니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는, 어차피 예상을 잘 못했긴 했지만 기상청이 지금 더더군다나 도깨비 같은 날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몇 년 전이었죠. 50일 연속 장마인가? 그때 계속 비 온 날이 있었잖아요. 그쵸. 비 온 적이. 그때는 완전히 빙가류 매출이 급감해 버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내리는데 그게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뉴스에서 타이틀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고. 지금 날씨가 그렇대요. 물속에서 헤엄치는 날씨랍니다. 어항 속에 있는 거. 두바이가 차라리 낫대요. 두바이는 50도가 넘어도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한 30도 중반이나 40도가 됐는데 습도가 높으면 50도, 60도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두바이도 지금 창문을 열면 계란 후라이가 익는 모습이 지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막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무더우면서 습하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안 마시고 버티던 음료를 더 마시고 그쵸. 얼음컵을 더 찾고 빙가류 매출이 오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벌써 온열 질환 사망자가 어저께도 뉴스에 몇 분 나오셨다라고 반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계신 할머니분들 웬만하면은 자제를 하셨으면 어떨까. 반일을 하시다가 자꾸 요즘에 원열 질환으로 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가 자꾸 벌어져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게요. 나가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솔직히 지금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제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영유아라던가 노인분들은 진짜 집에서 지금 가만히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뜨거운 날씨들이 굉장히 지금 뭐 이런 빙가류나 얼음컵이나 이런 거를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던가 판매하는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전부 다 하셨어요? 예. 네. 자, 그러면은 뭐 편의점주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보자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글쎄요 다 무너져서 지금 할 게 없나요? 그렇죠. 지금 뭐 일단은 기둥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네. 반도체랑 2차 전지라는 두 기둥이 무너진 상태에서 제가 뭐 계속해서 그 뭐 방금바라고 이제 뭐 방산 금융주 바이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긍정적이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2차 전지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힘없이 그냥 주르륵 흘러버리면은 그걸 못 버텨줘.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앞에서 리더가 일단 그걸 막아줘야 뒤에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버텨줘야지 뒤에 그 후속 장군들이 크는데 그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지금. 근데 그게 기술적인 어떤 이격 조정의 단계가 있는데 이격 조정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제가 보는 이격 조정의 단계를. 이건 이격 조정이 아니라 추세 훼손이에요, 지금. 이격 조정에서 멈춰야 되는데 추세 훼손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짧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쨌든 좀 훼손됐다, 추세가 이탈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업종으로 편의점 관련 종목들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가져오셨어요. 자, 그럼 최근에 편의점이나 뭐 유통 관련주들 움직임 어떨까요? 궁금한데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편의점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편의점 대표 기업들은 꿋꿋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4%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BJF 리테일 역시나 3%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3분기가 최극성수기라고 합니다. 음료는 물론이고 아이스크림, 주류와 같이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들의 판매가 잘 되는 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역시나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통기업이죠. 다만 1.4%가량 하락했다는 게 다른 편의점주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편의점 관련 기업들의 마진율을 높게 지금 측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음료가 잘 팔리고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빙과 관련 기업인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달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5%가량의 하락세로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6월에 11만 원 선 돌파한 후에 좀 끊임없이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8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다만 금요일장 시장의 영향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음료 그리고 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주류와 음료를 모두 다 잡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6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유통업종 보게 된다면 지금 파리올림픽이라던가 3분기 성수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 국내 경기를 보게 된다면 내수 경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편의점과 또 내수 유통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신현인가 그럼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확실히 요즘 더우니까 시원한 거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외출해가지고 카페 2군데를 갔는데 팥빙수에 퇴짜를 맞았어요. 그만큼 많이 다 팔려가지고 재료가 없대요. 그런 이야기들도 저도 어제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편의점 관련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시원한 거 많이 찾으시는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시장의 지금 그 어떤 지평 말
말고도 네. 그러니까 시장의 지평이 반도체, 2차 전지 두 개가 무너져서 지금 다른 게 순환매 도는 흐름이 호흡이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어서 편의점주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네. 이런 지금 어떤 올림픽 아까 올림픽 얘기는 제가 안 드려서 앵커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다 끝났냐고. 그 얘기 이쪽에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올림픽 얘기 길어질까 봐.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특수라던가 네. 혹은 뭐 지금 도깨비 같은 날씨에 대한 특수 이거를 넘어서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숫자로 뭔가 예를 들어서 카페 보여줘야 얘기도 되는데. 했지만 예전에 카페베네가 그 스타벅스보다 지점수가 많았는데 지금 지금 없어졌잖아요. 뭐 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편의점도 마찬가지인 게 이미 포화 상태예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정말 편법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직선 거리를 500m로 직선 거리를 재는데 그게 제한이 사실은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물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건물이 다 있는데 네. 직선 거리를 잰다는 것은 그럼 사람이 투명 인간입니까? 건물을 뚫고 가나요? 네. 그런데 본사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내려고 직선 거리로 해버렸단 말이죠. 실제로는 직선 거리로 갈 수가 없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투명 인간이 아닌 이상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뭐 몽골이라던가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고 있으나 거기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네. 어쨌든 이 지금은 조금 짧은 부분이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늘어날 것을 조금 타진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최성수기가 3분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음료 매출이 줄어들면 안 좋은 거예요. 담배는 마진이 진짜 안 좋아요. 근데 편의점은 대부분 담배가 매출이 높거든요. 네네. 담배는 마진이 진짜 안 좋은 상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음료랑 이 빙가루가 좋아요. 음료가 제일 좋고요. 마진율 자체가. 그러면 종목을 뭘 볼까요? BGF 리테일을 BGF 역시 리테일? 봐야 될 것 같고 CU를 운영하는 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올림픽 특수 효과가 아예 없을 줄 다 예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상 최저의 선수단이었고 그렇죠. 이번에 별로 규모가. 재미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고정관념인데 이게 사실 구기 종목이 인기가 많으니까 프로스포츠가 다 있잖아요. 야구, 프로스포츠가 축구.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인기가 많고 돈이 됐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사격이나 양궁 보러 가십니까? 4년마다 보지 한 번도 보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이번에 여자 핸드볼 단 하나 빼고 구기 종목이 다 탈락했거든요. 물론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인기만 많고 돈만 많이 받았지. 그리고 가가지고 성적 뭐 낸 적 있나? 그렇죠. 뭐 이런. 성적도 못 내고 야구 같은 경우에 맨날 가가지고 성적도 못 내면서 네. 뭐 한 게임도 아니죠. 중간에 한 번 나가놓고 그거 군 면제 받았다고 좋아하고 인터뷰에서는 나 군대 안 가려고 뭐 이거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와서 오니까 이제 뭐 또 무관중 경기를 한 해 만에 하다가도 또 프로야구 관중 최다 관중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이 길어요. 구기 종목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갈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딸 메달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상 최고의 성적도 기대돼서 편의점이 최고의 혜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에 있기 때문에 시차가 많이 나서 치킨집이 잘 될 것이냐 맥주집이 잘 될 것이냐 아무리 그쵸. 그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새벽 5시, 6시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걸 먹을 사람이 있겠느냐 했는데 편의점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폭발해버렸어요. 그리고 오상호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오상호 선수가 바로 코카콜라 파워에이드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쵸. 1000메달을 여기서 뚫어낸 게 아주 좋았고 바로 파워에이드라는 그 음료, 품목 자체가 그렇죠. 여름에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의점의 매출을 올리는데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고요. 네. 이 마케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팔리는 CU에서 팔리는 치킨 이게 매출이 197.5%로 이야.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7월 27일과 28일을 따졌을 때 전주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너무 과대평가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7월 27일, 28일이 전주에 비해서 치킨이 197.5에 올랐고요. 맥주가 25.8 정도 올랐으니 치킨이 굉장히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치킨집에서 못 시키는 거를 편의점 치킨으로 편의점에서 사와서 대체했다는 것이죠. 먹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우리나라 뭐 다 포기하고 금메달도 못 따고 이랬으면은 그냥 편의점 치킨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찾겠죠,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치킨집에 시키려다 보니까 치킨집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편의점 치킨을 찾은 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최성수기인 3분기에 진입하는 데다가 네. 올림픽 특수까지 있어서 지금 편의점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1등인 CU
봐야 된다. 뭐 GS25가 1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1, 2등 탑픽을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BJF 리테일을 일단은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지금 현 시즌의 어려운 시장 상황과 또 올림픽과 이 더위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볼만한 업종이다. 자, 그러면 강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배려해 하나 주셔서 남았나요? 2위 종목 가지고 오셨으니까 1위 종목인 GS 리테일. GS 리테일. 네, 가지고 GS 왔고요. 리테일은 괜찮나요, 요즘? 그러니까요. 둘 다 이거는 1위, 좀 둘다 1위라고 해가지고.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차이가 1분기 대비해서 145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GS 지금 리테일 쪽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기준에 따라 틀려요. 네. 언제는 그렇죠. 점포수로 하고요. 언제는 매출액이라고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유리한 걸 갖다 붙이기 네, 때문에. 뭐 1, 네. 2위를 이제 다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GS 지금 리테일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 지난주 사실 이제 올랐었던 종목들 보면은 보통 이제 방어주 위주로 금요일장 상승 마감한 종목들이 꽤 보였거든요. 네. 그 우라가미 구니오의 그 증시의 4개 이론을 보면은 지금 증시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실적에서 역금융 장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증시만 봤을 땐. 그래서 지금 내수랑 방어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편의점 관련해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CU 따돌리고 1위 했다. 이제 1분기에는 그렇게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네. 슈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GS 더 프레시 같은 경우는 매장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홈플러스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유력 인수 후보자로도 지금 현재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네네. 합니다. 물론 GS 리테일 쪽에서는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인수 성공하게 되면은 완전하게 그 업계 1등 굳히기 나설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러니까 1분기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표적으로 김혜자 도시락 이런 이제 상품들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PB 상품 요즘에는 그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가성비 있게 나온 이 김혜자 도시락이 1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천만 개 정도 돌파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지금 이제 그 중식 대가인 이연복 셰프와 같이 함께 중화요리 간편식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PB 상품에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점포수가 지금 많이 좀 포화가 되어 네네,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해외 시장 개척에도 힘을 쓰고 있는 중인데 2018년도 1월 이제 베트남의 첫 글로벌 매장 내지 한 5년 만에 지금 성장세가 20배 정도 지금 증가했고요. 몽골에만 지금 한 500점 이상 오픈한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해외 쪽에서 지금 점포수 확장해 나가면서 매출이 같이 함께 동반해서 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GS 더 프레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마트 에브리데이보다 약 400억 정도 가량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출 편의점 쪽에서도 1위, 네. 지금 뭐 SSM 쪽으로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 4천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방어주 관점으로 GS 리테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좀 단기적으로 볼 만한 업종 종목을 골라 드렸어요. 뭐 그런데 길게 봤을 때도 지금 뭐 편의점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이 백화점 매출을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통계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함께 좀 보면서 편의점 쪽에 종목들도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 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에서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암살된 뒤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5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군함을 급파했는데요. 국제 유가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31일 암살 소식에 급등했던 9월 인도분 WTI는 지난 2일에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좀 또 이스라엘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강유정 파트너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지금 이르면 오늘입니다. 5일에 뭐 이란이 이스라엘 반격 공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교부에서 레바논이나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 빨리 지금 뭐 출국해야 된다, 귀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또 시장에 부담 주지 않을까 걱정인데. 사실 저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가 빠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일단 공포감이 좀 그게 더 좀 더 크긴 했어요, 주말 사이에.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 주는 시기에 또 이렇게 전쟁 관련된 리스크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들도 일단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란 쪽에서 저항의 축이라고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리고 이슬람학의 지하드, 헤즈볼라, 후티 반구 시리아 정부군 모두 다 합해서 지금 동시에 대리 세력까지 총동원해서 공격을 퍼붓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지금 그 이스라엘 보복 관련해서 지금 확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4월과 이제 비슷한 규모로 하기보다는 더 큰 규모로 지금 총 공세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감을 표하고 있고요. 4월 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변 국가들의 협조로 인해서 드론 공격 등등 이런 부분들은 좀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공격을 퍼붓게 되면은 방어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이 조금 더 크게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또 주식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중동발 리스크 하면은 유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과 함께 또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홍해랑 이제 스웨즈 운하를 이제 못 가니까. 우회로 해서 남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뭐 운동 대란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지금 해상 운임비도 계속 치솟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 미국 쪽에서도 운하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또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도 계속 이제 돌아서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운임비 증가로 가게 되면은 결국엔 또 해운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종목들 최근에 계속 움직임 나와주고 있거든요.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에 사실 연계되는 부분은 또 해운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이 최근 한 2, 3거래일 정도 반등세 주는 모습 나와줬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는 2분기에서 3분기 쪽으로 계절적인 성수기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동량이 가장 또 많이 증가하는 시기가 하반기에는 여러 이제 또 쇼핑데이들도 많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이런 이제 이벤트로 인해서 물동량이 또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해운주 쪽으로도 같이 함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난주 장세도도 상당히 좀 방어적인 움직임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지금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이것도 살펴봐야 할 또 리스크 중에 하나인 상황인데 뭐 지난 주말 사이에는 일단은 국제 유가는 떨어지기는 했어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는데 뭐 석유나 해운 관련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민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전쟁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쟁 관련 기업들 금요일장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종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관련 섹터를 좀 나누어 보자면 석유 있고요, 해운 있고 그리고 방산과 곡물 관련 섹터까지 뭐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13%가량 상승했고 일주일간 봤을 때 45%가량 상승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로 인해서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우상향 곡선을 꾸준하게 그리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흥고석유 역시나 3%가량 상승을 하면서 석유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주들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5%가량 오름세가 나왔고요. 역시나 5일 차트를 보게 됐을 때 꾸준하게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 관련 가운데서는 휴니드가 16% 두 자리
차릴대 강세를 보이면서 방산 기업들 가운데서는 상위 종목 상위권에 좀 랭크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스라엘에 조기 경보 레이더용 송수신 유닛을 공급한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매기세가 강력하게 쏠렸고요. 비료 사료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미래생명자원이 8%가량 상승하면서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관련 기업들 지금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개인들이 강하게 사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관련된 종목들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발한 상황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곽유정 파트너님. 네, 일단 HMM 가지고 왔고요. 해운주? 네, HMM. 해운주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보다는 실적이 또 2분기 괜찮은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분기 그렇죠.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해운주를 찾다 보니까 HM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예상 매출액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매출액은 2조 7,93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264억 원으로 전망됐다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증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의견들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이제 후티 반군의 그런 이제 공격들, 홍해 공격에 있어서는 일회성 그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관련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네네. 때문에 해상 운임비가 지금 최근 근래 들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6월 들어서 작년 말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남짓 늘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HMM이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고환율 기조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됐는데 지금 달러 가치가 연초 대비해서 한 50원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운임비 대부분을 달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환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개선이 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지금 중국에 있어서는 뭐 60% 관세 매기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10% 정도 관세 매기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여러 국가들이 해상 운송 물량들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해운주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항만도 계속해서 신규 개설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북동아시아와 멕시코를 연결하는 FLX 컨테이너 서비스도 지금 신규 개설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요, 그 HMM이 해운동맹 재편 과정에서 경쟁력이 지금 약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독일의 그 하팍로이드가 내년 이제 2월부터 스위스 머스크랑 협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디얼라이언스의 선봉량이 히팍로이드의 이탈로 4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또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만약에 전환하게 된다면은 유통 주식 수의 한 또 37%가 나오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또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해서 관련 움직임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과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 같이 함께 말씀드리면서 투자 판단 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어요. 해운주 HMM 봤고요. 자, 그러면 신 의원님은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 어떤 종목 보십니까? 이제 한화 시스템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온, 현대로템이 차례대로 고점을 돌파했고요. 한화 시스템이 이제 고점을 돌파할 차례가 지금 도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참 이게 그 전쟁 관련주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전쟁이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쪽에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여기서는. 왜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재건 얘기 나오면서 기계 관련주로 가버렸잖아요. 현대 에버다임이라던가 뭐 저기 SG 같은 이런 쪽으로 가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타이틀이 바뀌어버리니까 방산주가 좀 힘이 빠지지 않나 했더니 이번엔 중동이 터져버렸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에게는 모멘텀이 하나가 없어졌더니 거의 1.5배, 2배 되는 게 또 생겨버렸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는 더 심각한 게 여기는 피가 피를 부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이제 힘을 사실 다 잃었죠. 거의 데드덕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아예 통보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마스의 수장이 이란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번에 아이언돔을 그냥 대놓고 뭐 합의하에 때린 것보다는 더 심각하게 지금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천궁2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네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면서 이게 물꼬를 텄죠. LIG 넥슨이 개발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드와 함께 밑부분을 그러니까 종말 단계라고 하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오다가 미사일이 아래 단계로 떨어지는. 우리 지역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사드라던가 이 지금 우리 천궁2로 막아내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막아내는 게 최고겠죠. 아니면은 쏘기 전에 바로 가서 그 지역에서 쏘는 게 좋은데 타격을 하는 게 그건 이제 그 국경을 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천궁2 발사체는 LIG 넥슨이 개발했는데 2022년에 이걸 뚫어놓고 그다음에 사우디를 또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가 보자마자 이라크가 지금 이걸 탐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만약에 이어지면 이라크까지 이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LIG 넥슨이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에 수출했을 때 지금 파트너가 똑같았어요. 동일했어요. 발사체는 다 LIG 넥슨이 개발했었고요. 발사대랑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레이다를 한화 시스템이 만들었습니다. 레이다. 우리가 말하는 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레이다가 없으면은 결국 이 천궁2는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저그에서 오버로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안 보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라이다도 만드는데 전투기의 눈인 라이다도 생산을 하는데 이 지금 요 천궁2의 눈인 레이더도 생산을 하고 있다. 어쨌든 한화 시스템은 이 무기 체계에 다 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LIG 넥슨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에 성공하면은 낙수 효과로 한화 시스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도 나중에 가면 이제 드론 택시도 곧 나오겠죠. 지금 헬기 택시까지 나왔잖아요. 그 이제 드론 택시로 이어진다면은 한화 시스템은 또 모멘텀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쪽에 다시 불거졌는데 어쩔 수 없이 방산을 또 저희 봐야 되겠습니다. 신 의원님 방금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때마침 또 이슈가 나왔어요. 오늘 방산주도 보고 해운주도 함께 시청자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에 대한 리포트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CJ CGV고요. 증권사는 KB증권에서 발간했습니다. CJ CGV 아시다시피 극장 사업, 영화관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극장 사업의 침투율이 낮은 상황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국내 비중이 아직까지 5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민 1명당 1년에 영화관을 4번 간다고 하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1년에 1번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투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또 이 영화 부분뿐만 아니라 영화 외 콘텐츠 부분에서도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인수권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부터 반영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의 시작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7,000원을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요. 더 자세한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영화관의 관람객 수를 보면요. 코로나 이전에는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 관람객 수입니다. 2억 2천만 명을 연간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이후로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회복세입니다. 지난해 2023년을 기준으로 관람객 수는 1억 2,500만 명까지 회복했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화 제작의 리드타임이 짧아지면서 내년과 내후년 관람객 수가 증가할 걸로 KB증권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리드타임, 즉 콘텐츠 제작에서 개봉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리드타임이 짧아질수록 영화 콘텐츠는 흥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콘텐츠 특성상 유행을 민감하게 타기 때문이죠.
영화뿐 아니라 영화 외부문의 실적 기여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T1과 MOU를 맺고 e스포츠와 연계한 공간을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또 KBO와도 MOU를 맺고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데 객석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뿐 아니라 각종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그리고 팬미팅을 생중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수요가 있을 부문으로 예측이 돼서 영화 외부문의 실적 기여도가 있을 걸로 보이네요. 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인수권과 관련해서는 6월부터 반영될 계획인데요.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난해 매출액이 6,700억 원대, 영업이익은 500억 원대로 연간 약 500억 원씩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극장 산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다는 게 특징인데 여기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즉 판관 비용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 관람객 수가 증가하면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성으로 바로 이어질 거라는 판단이네요.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롯데 웰푸드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리뷰 리포트였고요.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라고 적었습니다. 24년 2분기 매출액은 1조 400억 원대고요. 영업이익은 6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었고요.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실적 개선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롯데의 해외 확장 전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기존 목표 주가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 웰푸드 올해 해외 법인 매출부터 보면 2024년 매출액은 9천억 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매출 비중을 확인해 봤을 때는 인도의 제과 그리고 인도의 빈과를 합해서 이 연두색 부분인 인도 매출이 35%를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카자흐스탄이 33%로 비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인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제과에서 17% 성장이 있었고요. 빈과에서는 9%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15%가량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성장 파이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든 해외든 수익성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특히 롯데의 해외 확장 전략을 긍정적으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전략은 신흥국에서 로컬 업체를 인수합병한다라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 로컬 업체의 판매 유통망을 활용해서 롯데 제품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인도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질 걸로 보이는데요. 롯데 인디아와 하브모어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 인디아는 제과 쪽이고요. 하브모어는 빈과 쪽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초코파이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빼빼로 제품의 라인업이 확장될 예정이고 올 3분기부터는 월드콘과 돼지발을 생산할 걸로 예측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23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하기 앞서 미국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는 2거래일 연속으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세가 이어지는 요인들은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발표했던 ISM 제조업 지표와 고용 지표의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미국 실업률이 4.3%를 기록했고 전월 대비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빅스텝에 대한 금리 인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0bp 인하 가능성이 70%에 달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급격하게 경제 지표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것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출발을 좀 면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선물 중심으로 해서 큰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과 무관하게 좀 공포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약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 섣보는 대응보다는 좀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폭의 규모에 따라서 시장의 낙폭이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권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265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권에서 좀 관심 업종으로 본다라면 그나마 좀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원전과 방산 쪽의 섹터가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도 하락을 좀 맺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좀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자리를 이용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섹터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쪽을 위주로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졌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79,000원을 좀 이탈을 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오늘 지수는 좀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큰 폭의 하락세가 이거를 연속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용의 반대 매물 또한 출회를 하면서 공포가 하락을 낳고 그 하락이 다시 한번 공포를 만들어내면서 좀 투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무조건적인 좀 손절매보다는 저점이 좀 확인되는 자리를 이용하셔서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동매매보다는 관방세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드립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SK증권 2002점 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 현재 시간 8시 49분 40초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지난주 후반 우리 시장 금요일 날 큰 개파락이 나왔고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도 역시 또 한 번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여파가 주 초에도 그대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 제조업 경기가 4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나왔다라는 지표를 확인했고 주말에는 또 고용 지표까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왔어요. 7월의 실업률 4.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 지금 제조업 경기도 안 좋은데 진짜 고용 지표도 안 좋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미국에선 이제 경기 침체 이미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갑론을박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FOMC 회의에서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당연한데 50bp까지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투매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오늘은 안정이 좀 필요합니다. 진정이 좀 필요한 시장인데 어떻게 장 출발 준비를 해야 할지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GC인포 박소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도 여전히 미국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 오늘 출발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뭘까요? 네, 일단 시장이 급락하게 되는 원인을 찾는 게 네. 하락하는 중간 쪽에서는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경기 우려감이죠. 근데 경기 우려 관련된 쪽은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벌써부터 한 3개월 전부터 진행이 됐던 모습들인데 이걸 지금 갖다가 붙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제 계속 찾는 어떤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늦었다라고 관점 쪽에서 시장이 좀 빠르게 반영한다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 얘기하는 어떤 리세션, 즉 경기가 심각하게 충격을 받는 구조까지 와서 시스템 리스크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쪽들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우려감이 먼저 작용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일단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요인들은 그밖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뭘 어떤 상황을 된다고 하더라도
매크로 지표가 바뀌는 관점에서 나오는 엔화 강세가 가장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엔화 강세가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여파를 미칠 수는 있는데 관련된 자금이나 흐름들이 어떻게 얼만큼 연결될 수 있을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막연한 공포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어지는 엔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훨씬 더 부담으로 가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엔화 강세의 속도 흐름들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막연하게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들이 가장 커 있는 상황들, 이거를 일단은 무엇보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쪽에서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관점인데, 일단 매크로 지표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시장 흐름들은 상당히 과격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당연히 이제 돼야 되는 건 맞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런 쪽에서 어떤 2주 전과 지금 사이에 바뀐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크게 바뀐 것보다는 어떤 일본 쪽에서의 통화 정책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오히려 펀더멘탈 대비해서 가격이 낙폭 과대가 들어오는 섹터나 종목들은 오히려 가장 먼저 좀 보고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흐름들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급락장에서도 선방하는 섹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들은 아무래도 경기 방어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들이 일단 통신 쪽이 있겠고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죠. 그 밖에 엔터 쪽이 나오는데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화 강세에 대한 수혜 쪽의 관점들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엔화로 결제를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가능성들이 더 높다라는 쪽도 하나의 부각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유통주도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들과 하반기 내수 소비 심리에 대한 개선 가능성들 생각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쪽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쪽의 섹터로 대피해 있다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그쪽에 대한 여력보다는 오히려 낙폭 컸던 종목들이 시장 안정받게 되면 바로 빠르게 안정받는다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 그런 쪽에 대한 대응들을 먼저 챙기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 대표는 시장의 하락한 원인과 함께 대응 방법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다음 박수범 대표님은 어떤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응이 아무래도 좀 소극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금방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걱정도 좀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이 좀 많이 좀 깊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엔캐리 자금들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증시도 조금 조정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 AI에 대한 칩, AI 칩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주말에 또 나온 내용들 보면 블랙웰, B200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한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좀 이게 지금 현재 좀 약간 결함이 좀 발견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AI 칩에 대해서 지금 단기간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조정이 좀 컸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보면, 우리가 그 반도체라는 게 보게 되면 서버 시장이랑 그리고 PC 시장이랑 모바일 시장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최근 시장은 이제 서버 시장이 좀 더 집중되었던 부분들이었고,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 엔비디아 AI 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에서 구글의 TPU를 이용한 학습을 했다, AI 인공지능 학습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PC 쪽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TPU를 이용해서 서버용으로 이용할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AI 칩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그렇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크게 급등했던 부분들이 단기간 크게 좀 조정 좀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인데요.
자, 시장에서 최근에 좀 소외되어 있고 관심이 없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쪽이 최근 들어서 ESS 쪽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SS가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15억 달러 정도의 시장인데 지금 2030년 정도 가게 되면 357조 원까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ESS를 통해서 관련된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재 쪽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변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변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우려감을 조금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조만간 좀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수젠텍이라든가, 랩지노믹스라든가,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라든가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최근에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급락, 지난주에 이은 오늘 시장도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대비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종목들,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 있다. 그리고 박수본 대표님이 2차 전지 오히려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주셨어요. 자, 일단은 양시장 모두 큰 개파락 역시 출발 예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곤변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가증권 시장이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금요일을 맞이한 채 마감했던 우리 증시, 월요일장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2% 이상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2610선까지 지금 주저앉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760포인트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이 2.8% 이상 빠집니다. 그만큼 대형주의 낙폭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1위부터 5위권 보게 됐을 때 전부 다 하락으로 출발됩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 이상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3.6% 낙폭을 보이면서 76,000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1.2%가량 하락 출발, 그리고 현대차도 2.8%가량의 하락 출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오늘 시가총액 5위권까지의 모든 종목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기아 역시나 3.8%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글로벌 탑5 기업 중에서 가장 좋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상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KB금융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을 때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4%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1.5%가량 내리면서 지금 10위권까지 모든 종목이 하락으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금요일장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 20위권의 모든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제약이 6% 이상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역시나 1%가량의 하락. 엔캠도 오늘 3.8%가량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리노공업 4% 이상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리가켄바이오, 휴재, 오늘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5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8월의 첫째 주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지난주의 여파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지만 좀 진정할 필요가 있는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자,
자, 지수가 뭐 미국 시장도 떨어졌고 우리 시장도 떨어졌고요. 이 외에도 뭐 유가도 떨어졌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더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유가도 주말 사이에 WTI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도 역시 하락을 했고 대부분의 또 뭐 환율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율도 지난주에 또 많이 떨어졌죠.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고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모두 2% 내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 넘게 하락 출발하면서 2,600선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2% 가까이 1.9% 하락세 764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파란불 켜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자,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금요일에 미국 증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기 지표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우리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하락 출발한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2,600선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2% 이상 빠지면서 76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살펴보시죠. 네, 지금 1위부터 20위권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모든 종목이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3.8% 이상 빠지고 있고요. 금요일장 10%가량 빠졌던 SK하이닉스 역시나 3% 이상의 낙폭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이 미국 증시 정규장에서 2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 AI에 대한 거품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가량 빠지고 있는데 시장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버텨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늘 시장 대비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2에서 3%가량의 내림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빅테크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도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대비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던 금융주 지주사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KB금융이 4%, 하나금융지주 4% 이상 내리고 있고요. 삼성생명, 삼성물산도 4% 이상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20위권으로 안착하는 데 성공한 HD현대중공업도 차익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출회되면서 20위권 가운데 가장 큰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6%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모습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우선 1, 2위권의 종목들이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그래도 0.5%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리가캠 바이오 전체 다 2에서 4%가량 하락하고 있고 로봇 관련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한 우려 속에서 오늘 5%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흐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HPSP, 이오테크닉스 4에서 5%가량의 하락세.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JYP 엔터는 0.7%가량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슨 게임즈도 0.7%가량 하락을 하면서 시장 대비는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업종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해줄까요? 업종별 상승률 보게 된다면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단 한 업종도 없습니다. 그래도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통신 업종이 0.3%가량 하락하면서 시장 대비 좀 견뎌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가 지금 2%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전기가스, 일제일 모든 업종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출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의 출발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미국의 뉴욕 지수 선물도 전부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3.37%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뭐 우리만의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3.38%대까지 낙폭 커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3%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이 4% 넘게 빠졌는데 지난주에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커졌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지금 깊은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역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선물 전부 다 매도하면서 외국인이 1,600억 원 넘게 매도하는데 그래도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저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1,000억 원 가까이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오히려 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는 매도하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원달러 환율로 체크를 해보면 지난 금요일에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로 급격히 하락했는데 오늘은 조금 올라갔네요. 1,360원대까지 일단은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과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낙폭이 너무 깊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이 정도까지 빠질 일인지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일본의 엔화입니다.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과 함께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145엔까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지금 막 꼬리를 달기 시작하면서 145.8대까지 들어와서 엔화 강세가 좀 진정된다. 그러면 장중 반등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향은 아마 한쪽 창에서 엔화 흐름들 동향도 지켜보시고 거기다가 일본 증시 동향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시장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어떤 시중 반대 매매와 함께 여러 가지 특히 시중 반대 매매 관련된 쪽들이 코스피에 좀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미리 조정이 좀 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좀 많았던 만큼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약 한 5천 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압박들이 들어오는 건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 지난주 2만 개 이상 선물 매도가 들어왔고 5천 개 이상 그래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1만 개까지 더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청산 압박이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섹터나 종목별로 봤을 때도 지금 2,300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100개도 안 된다. 그러면 상당한 시장의 취약성을 얘기를 해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취약함들이 그대로 오늘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장중에 반발이 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특히 뭐 오늘 그렇다고 해서 뭐 회피할 섹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신업마저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의 변화와 함께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지지권을 만드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67%, 3.7% 가까이 하락세, 코스닥도 3.5%, 일본 니케이가 4% 넘게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수본 대표님은 어떻게 대응하실지 외국인의 지금 현선물 매도가 좀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와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같이 이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밀린다라고 봐야 되죠, 아침부터. 자, 그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76,200원에 마이너스 4.27%를 보여주고 있는데, 딱 보면 202평선에 딱 걸려 있는 모습이에요. 자, 202평선에서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이제 공방전이 상당히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만에 하나 이 202평선만 좀 지켜주면서 이 부분에서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대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이 202평선을 이탈하냐 안 하냐가 좀 하나의 기준점이 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 장중에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해 나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게 보면 지금 인버스 관련된 이제 ETF, ETN 관련
관련된 상품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우리가 좀 바라보지 않았던 종목들 뭐 스페코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 빅텍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좀 약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좀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건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라든가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섹터 쪽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반등 시점을 어떤 식으로 오늘 좀 보여줄 것이냐.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일도 있다 보니까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약간 좀 방어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뭐 그에 따른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뭐 크게 나올 건지 아니면은 뭐 패시브 자금들이 그래도 시장의 움직임에 그래도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번 주만 조금 고생하시면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저는 기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계속해서 어디까지 낙폭을 만들고 낙폭을 줄여 나갈 건지 그 포커스를 보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시점에서 매수할까를 생각하고 있지 어떤 시점에서 지금 현재 손절하고 매도할까 포트를 줄일까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자금 운영을 좀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포트에 대해서는 줄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어느 포지션에서 지금 현재 반등 시점이 다시 한번 돌아설지를 좀 보면서 좀 더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좀 커지는 부분들을 잘 이용만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어쨌든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낙폭이나 변동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인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도 5%가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지금 5% 가까이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네요. 일본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 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까? 대부분 뭐 하락을 하고 있겠지만 더 자세하게 곤별 앵커가 정리를 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2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과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장 속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싱크풀 이 동그라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검색에 대한 빈도가 높고 관심도가 높은 섹터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크기가 비슷한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한 섹터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지금 검색에 대한 다양한 지금 섹터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좀 눈여겨볼 섹터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섹터들 연관되어서 좀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과 관련된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가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투자 심리 크기가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우선 엔비디아발 쇼크가 국내 증시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주말 사이에 반도체 설계 결함으로 3개월 정도 양산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도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가 루머에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완강한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해운과 2차 전지 관련된 검색 빈도 높습니다. 특히나 해운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최근 금요일장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영향력 국내 증시 지금 매수세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데일리를 통해서 저희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장의 방향이 하락으로 크게 떨어지고 대부분의 업종과 섹터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들이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됐을 때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쟁 방위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오늘 22%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니드와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업체들이죠. 19%, 14%가량 오르면서 오늘 시장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은요. 한양증권입니다. 오늘 두 자릿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 시간 외에서도 시간의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KCGI가 한양학원의 지분 인수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양증권을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강한 상승 나왔던 대명 소노시즌이 오늘도 두 자릿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품절주를 향해서도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양지사가 8%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흥구석유,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전쟁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고 초전도체 관련 기업인 CCS 역시나 9%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일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기업, 초전도체, 흥구석유, 대한해운과 같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돼서 마리화나 기업,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4%가량 빠지고 있고요. 중공업 관련 기업인 삼성중공업도 6% 이상 하락하고 있고 이와 함께 지금 원전 관련 기업인 우리기술도 4%가량 빠지면서 시장에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명확한 방향성, 지금 하락으로 지금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좀 테마성 종목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겹쳤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엔비디아 악재,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다가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 우리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장중에 7% 가까이 낙폭이 나왔다가 지금 6%대로 일단은 복귀를 했습니다. 일본 시장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네요. 자, 코스피에서는 32개 종목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63개 상승하는 종목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김미수 대표님? 네, 제가 지금 엔화 3분봉을 보고 있는데 네네. 안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가를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일본 시장의 탄력들,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145엔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면은 또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를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낙폭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업입니다. 잘 지킨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좀 HD현대중공업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환율이 워낙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워낙 강세가 가팔라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했던 실적 흐름들이 어떤 수출 입주 입장 쪽에서의 변화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채산성과 관련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조 자체가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지지권 맞추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거센 모습들이다 보니까 약간 좀 흐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한양증권이 강합니다. 이쪽도 아무래도 매각과 관련된 쪽에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쪽에서 그 한양증권에 대한 가치를 믿고 매매가 들어가서 보유를 한다. 이건 아직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약간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휴니드가 이틀째 강세입니다. 벌써 17%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시장과 다르게 강한 모습들을 이어가는데 예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골 손님이 빅텍과 스페코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또 휴니드 쪽으로 붙기 시작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회피하는 섹터 쪽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또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아직은 좀 모멘텀이 좀 강했다고 봐야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진입하는 전략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결국에 4%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14%대까지 낙폭이 깊어지고 있고요.
2,565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에 저희가 뭐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원 대표님, 일단은 뭐 종목 대응 뭐 여기서 우리가 손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결국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반등을 할 때 바닥을 잡을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수원 대표님,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주도 업종은 이렇게 시장이 크게 변화를 줄 때는 그동안은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시장을 이끄는 흐름들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좀 시장의 변화가 좀 크게 이루어질 때는 또 주도 업종이 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낙폭이 그나마 조금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좀 크지 않은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뭐 그렇다면 저는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헬스 부통령에 대한 뭐 이슈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쪽이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관련해서는 2차 전지 ESS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쪽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등락폭을 좀 크게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좀 낙폭을 좀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지금 손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지금 현재 뭐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진짜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디서 진짜 저점을 좀 만들어줄지.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일단 마이너스 4%까지 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들도 지금 이제 플러스를 보여주는 종목도 없어요. 뭐 KT 뭐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같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경기 방어주가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조차도 지금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경기 민감주에다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내려가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부담스럽게 보실 거예요.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매일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뭐 과거에 뭐 경험상 저도 뭐 많은 뭐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시장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뭐 일단 저는 2차 전지가 좀 새로운 주도 업종이 좀 될 수 있다는 관점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엑스모빌이라든가 지금 이제 유가 관련된 흐름들도 좀 내려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에 보니까 생각보다 매출이라든가 EPS가 예상보다 좀 상회했었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매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 뭐 유가를 바라본다라는 거는 경기 민감주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냐라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좀 단기 낙폭을 크게 보여주는 부분들은 펀더멘털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수급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지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 주구장창 올해 상반기에 너무나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빠지다 보니까 다우라든가 나스닥도 크게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큰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펀더멘탈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현상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하면 뭐 시장에서 바라봤던 기업의 가치들이 조금 약간 좀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져 있던 부분들이 조금 꺼진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좀 견뎌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뭐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거 뭐 어떻게 뭐 좋게 뭐 꾸미지도 못하겠고 뭐 좋게 어떻게 뭐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조금 지켜보면서 어디가 정확하게 저점이 잡힐지를 좀 더 장중의 흐름들을 좀 보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두 분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 종목까지 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대비책이 좀 필요합니다. 핵심 키포인트로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키포인트 뭘로 잡으셨어요? 네, 계속 엔화 보고 있습니다. 지금 145.2엔 깨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번 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요. 네, 일단 계좌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막 손을 놓으실 정도로 타격이 좀 크다 보니까 당황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락하는 이유가 되는 부분들 꼭 짚어보시고 그래도 그게 안정받는다 그러면 내려올 때 보면은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뭐 거래가 많게 되기 시작하면서 같이 하락한 게 아니라 갭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안정받으면 또 똑같이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아직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용기를 낼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에 대한 동향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여러분들 같이 끌어 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엔달러 환율을 오늘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저점 언제 잡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의 키포인트 뭘까요? 네,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호재보다는 좀 악재가 조금 끼어 있는 한 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이제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오전장이어서 그런지 일단 반발 매수세는 좀 들어오면서 200 이평선을 좀 지켜주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지수 낙폭은 뭐 장중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 뭐 이들이 이 정도만 좀 어느 정도 방어만 해준다면 다른 업종과 종목들 섹터의 움직임들도 조금씩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 지켜주는지 오늘 시장 하방을 지지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시장 쉽지 않은데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좋은 종목 잘 골라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수익 낼 수 있는 용기와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좀 낙폭이 크게 나오는데 이럴 때 오히려 좀 좋은 종목을 미리 우리가 점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항공우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요. 방산과 그리고 또 우주 관련 종목인데 어떤 모멘텀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보다 40% 이상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2분기 호실적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수주잔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호적인 환율 그리고 완배기 수출 거기다가 기체 부품의 사업성도 개선이 되면서 2분기를 시작으로 수익성 개선과 이익 확장이 장기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또한 중동향 수출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동으로의 수출 부분은 시점이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중동 수출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뭐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주말 사이에 불거졌기 때문에 방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면?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목표 가격 65,000원. 현재 가격에 오히려 좀 조정 나올 때 차근차근 분할 매수하는 전략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를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실적 기반된 베이스 펀더멘털이 있으니까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온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작을 주도할 이슈 꼭 체크해봐야 될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먼 길 와주셨는데 네, 비도 많이 내리고 그렇죠. 시장도 내리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시장이 진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후퇴에 대한 공포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 증시 미국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하죠, 확실히. 그렇죠. 네. 근데 떨어질 때도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네. 게 좀 답답한데요. 지금 우리 시장의 그럼 하락 억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뭐 오늘도 거의 뭐 투매급으로 네. 이틀 연속, 2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그 2,600을 깨진 상태인데 일단은 그거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를 봐도 워낙 대여 변수에 많이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 국가이다 보니까 증시가 외부 환경에 좀 흔들릴 때마다 좀 더 취약해지는 측면이 최근 들어서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증시를 흔들고 있는 요인들을 보면은 어느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의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AI 산업 쪽의 수익성 우려,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또 연준의 정책 실기론, 그리고 니케이 급락하는 거에서 추정할 수 있다시피 NKL의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악재가 정말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7월 뭐 마지막 주 중반까지는 빼더라도 최근 뭐 2, 3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증시를 하락세로 보냈던 주된 요인은 미국의 침체 우려인데 미국의 침체 같은 경우는 저는 거기에 대한 공포가 최근에 과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 고용 지표를 보고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이 침체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쳐야 될 때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게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뭐 침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른 것도 별로 없어서 빠지니까 그게 굉장히 조금 많은 분들로 하여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게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놓고 봐도 이제는 여기서 투매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렇게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닐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을 좀 몇 가지 꽂아보자면 역시나 뭐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낙폭으로 인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오늘도 깊게 눌리고 있고 금요일장은 두 자릿대 하락이 나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급으로 하락을 한 건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빠질 이슈인가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뭐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여기도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나 연초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업종인데 이 주도 업종이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버블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저희가 나중에서야 버블은 꺼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저는 버블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블이 붕괴되려면은 이들의 뭐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잘 안 나오거나 또 수익률이 훼손이 되거나 이러한 상태여야 되는데
최근에 그 이번에 M7 실적들을 보면은 대체로 조금 그냥 시장의 컨센에 부합하거나 네. 소폭하다 보니까 이게 AI 버블론을 강화시켰는데 컨센을 기대치를 다소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이들의 숫자 올라가는 것 자체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도 제 거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봐도 분홍색 막대 그래프랑 그다음에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제 M7주들의 밸류에이션 보면은 확실히 7월 초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그 부담들은 덜어낸 상태다. 고평가 부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덜어낸 상태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M7주들이 더 빠질까? 물론 다분히 하방 압력에 노출되겠지만 이들 역시 한국 증시의 그 향후 흐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지금 알파벳, 메타 이쪽 업체들의 실적,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의 실적이나 캐펙스를 봐도 이들의 그 컨퍼런스 코멘트에서 들을 수 있다시피 수요 증가가 있을 때만 우리가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은 아직까지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침체 내러티브를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 주말새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워렌 버핏이 그렇죠. 애플의 주식을 절반을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뭐 현금 확보가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안 좋은 네. 분위기에서 안 좋은 뉴스가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네. 거기에 대해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분이 이제 왜 애플을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늘렸는지는 네. 뭐 대부분 해석하기에는 향후에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 맞습니다. 마련해 놨다가 네. 기업 주가가 더 빠지면 그때 다시 담자. 이 전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침체를 기정사실하면서 이거를 주가에 온전히 반영하는 전략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뭐 불확실성 속에 흔들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이렇게 흔들림이 왔을 때 오히려 접근을 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번 달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 반도체 쪽들은 네. AI 관련된 주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빠질 때만 어느 정도 낙폭 과대 주식을 중심으로 매수한 다음에 단기 네. 트레이딩 전략은 저는 유효하겠지만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AI 산업의 버블론 수익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주요 이벤트는 아무래도 8월 28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인 만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바닥은 다져가겠지만 추세적으로 반등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그 지표를 확인한 뒤에 AI 관련 기업들의 접근이 좀 더 용이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시장이 나쁜 뉴스에 더 크게 반응하고 엄청 좀 체력이 약해졌다라는 게 지수상으로도 너무 좀 눈에 띄는 시장인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떠한 업종을 바라봐야 될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연구원님 보시기엔 그래도 괜찮은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계속 전망치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낙폭 과대했던 업종들 여기에 이 두 개의 조합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낙폭 과대가 아닌 주식들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위로 반등했을 때 올라올 때 그 탄력을 결정하는 것들은 저는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익 전망들은 상향이 되고 있고 또 조선, 바이오, 기계 그 안에 있는 방산들, 여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익 전망치들은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익 전망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무용하지 않냐. 경기가 뭐 침체가 다가오고 지금 위기 상황인데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은 결국에는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후행적으로 따라가기 마련인데 주가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경기 분위기도 안 좋아지면은 그들이 제시했던 이익 전망치 후행되지 또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다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업종 이 아이디어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런 위기 상황,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하향 조정해야지. 네. 하향 조정이 되는 상황이 충족되려면은 미국의 침체가 기정사실화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침체는 아직까지는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의 침체 불안감을 가중시켰던 거는 이제 7월 고용에서 실업률이 4.3%로 나오면서 맞아요. 그 유명한 3회 법칙을 트리거했다라는 네. 건데 3회 법칙 같은 경우가 침체를 예고해주는 지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이 침체다. 그 자리를 확인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1번 중에 10번 맞았다 막 이런 그렇죠. 기사도 있던데요. 맞았는데 네. 그게 침체가 온 다음에 3회 법칙이 평균적으로 1950년도 이후에 보면은 3개월 뒤에 그거를 충족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선행 지표로 보기는 어렵죠. 그 최근에 그 3회 법칙을 만든 그 3회 본인이 이제 외신에서 인터뷰한 것 중에서도 내가 만든 이 법칙은 경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주는 지표이지 이거를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고해주는 지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 3회 법칙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지금 침체에 빠졌다 혹은 침체가 다가올 거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나 G20 네. 경기 선행 지수 포함해서 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ISM 제조업 지수 8월 1일 발표된 7월 달 거 낮게 나오면서 이것도 침체 불안감들을 맞아요. 처음에 촉발시켰는데 네. 그 보통 ISM이 침체로 가려면 그게 거의 최소 4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야지 침체에 다가오는데 이제 46.8%인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벌써부터 침체를 기정사실화 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달짜리 지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수개월 혹은 1, 2년 동안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침체의 내러티브가 과장됐다라는 거, 침체의 불안감이 과장됐다라는 것들은 선행 영업이익의 하향에 대한 그 여지를 줄여주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논리로 접근해 봤을 때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업종들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침체 우려가 과도한 상황이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수출 베이스가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뭐 반도체, 조선, 바이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철에 파업 네, 그렇죠. 이슈가 좀 불거질 일시적인 수- 영향으로 네. 좀 감소한 측면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 경기가 또 괜찮아지고 조선업종에 대한 훈풍이 들면서 주가가 많이 좀 상승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악재가 끼게 되면 또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걸 뭐 무마할 만큼의 실적 베이스가 더 좋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오히려 거예요? 그렇게 네. 실적 베이스가 있다라는 그 가시성과 네.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감이 든다면은 지금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사람이다 네. 보니까 투자 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장세에서는 쉽게 사기는 조금 어려워요. 무서워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확인하고 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이오 업종은 좋은 이야기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아,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그 7월달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주 버텨줬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올해나 내년도 쪽의 이익 추정치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 순위권에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수혜주가 성장주이고 그쵸. 성장주의 지금 시점에서는 대변하는 주자는 저는 인터넷 플랫폼보다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크로 환경의 호전과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살짝 뉴스플로우상으로 시장의 관심에서 살짝 미국 대선은 네. 묻혀 있긴 했지만 바이든과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공통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이오 쪽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삼박자의 조합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대응할 때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좀 더 비중을 가져가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바이오가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가장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연준이 7월에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네.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번에 50bp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50bp랑 연말까지 봤을 때 총 125bp, 네, 5회 맞아요. 25식 기준으로 5회 정도 금리 인하를 다시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연초만 하더라도
5회, 6회, 7회까지 금리 인하 맞아요. 전망 네. 나왔을 때 시장은 야, 갈 수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한대 라면서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네. 지금은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거는 역시나 침체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가중이 돼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50bp를 한 방에 내리기보다는 네. 그냥 원래는 시장의 컨센이 연내가 2회에서 3회 정도였었고 그랬었는데 네. 저는 그냥 25bp씩 3번 정도 금리 인하. 50bp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경기가 정말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는 침체에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급한 불을 꺼야 된다라는 식의 금리 인하 성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시는 연말까지도 안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25bp씩 3번을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전제는 미국 경기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미국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고 또 본인들이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침체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그러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연내 3회 금리 인하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되게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거를 다시 중립 혹은 호재 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연구원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경기 침체 너무 과도하고 네, 연준도 그렇게 과도한 금리 인하를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융 업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고 네. 있죠. 이번에 2분기 은행주들 실적만 봐도 거의 계속 사상 최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연초이후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PER이나 PBR 레벨로 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번 정권에서도 증시 활성화 정책의 핵심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고 밸류 모멘텀들은 저는 계속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9월 달에 그 밸류업 ETF 관련해서 지수가 출시되고 11월 달 연말이부터 실제 ETF 같은 경우도 출시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 차례 더 상승 여력이 있고 또 저희가 흔히 말해서 찬바람 불 땐 배당주라고 하잖아요. 네. 뭐 뻔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연말에 그 뻔한 아이디어가 네. 한 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금융주 내에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 모멘텀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의 기회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눌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연구원님의 리포트나 이런 거 좀 검색을 해보다가 8월 네. 1일에 네, 우리 증시에 대해서 2,900선 갈 수 있다라고 네, 또 그렇죠. 전망을 네, 하셨더라고요. 사실 금요일이나 오늘 장만 보게 되면은 너무 쉽진 않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너무 많이 밀렸어요. 네, 지금도 그 유효한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뭐 이제 8월 이제 세 번째 거래일 만큼 뭐 네. 아직은 제가 뭐 상단 일단 틀리긴 했는데 네. 이거를 다시 뭐 상단은 2,800, 2,700으로 내리지는 아직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표들 8월 달에 조금 많습니다. 1, 2주차 동안에도 그거를 놓고 보면은 뭐 지수 이제 정고점 돌파는 8월 달에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여기서 더 하단은 우리가 얼마까지 내줘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어제 엊그저께랑 오늘 하락 정도를 감안을 하면은 저는 이거는 투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이제 그 이익이 올라오고 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이전에 비해서 완화된 상태라는 점 감안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패닉에 동참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정 연구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너무 과도하고 현재 매도가 패닉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찾고 있고요. 그에 부합해서 하락의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반등을 할 때 수출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괜찮은 업종을 중심으로는 또 반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투자분들 투자 포인트 삼으시는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의 낙폭이 조금씩 지수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외국인이 현 선물 여전히 좀 매도 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확실히 좀 바닥을 잡고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살펴보시면서 마켓나우 2부, 3부 계속해서 오늘 장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발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